변호사님도 SNS 하세요? 그럼요,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착착착착. 아니 그걸 이제 찾으세요? 오, 4.9만 엄청 많으신데요? 그게 뭐 많아요. 그러면 광고 엄청 많이 들어오시겠다. 아니요, 광고는 안 해봤어요. 요즘 SNS 인플루언서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광고 사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얼마 전에 그래서 좀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뒷광고 때문에 논란 많았잖아요. 맞아요. 광고라고 제대로 안 밝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지난 1편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광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광고,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광고하는지 네네. 방법이요? 완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네. 그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바로 그걸로 그냥. 안녕하세요. 공정남녀 집순이 박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남녀 변호사 장천입니다. 지윤 씨가 이 프로그램 주제를 이렇게 미리 다 제작진한테 알려주시니까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지윤 씨가 알려준 주제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금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하는 SNS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윤 씨도 SNS 하시죠? 그럼요. 변호사님도 하시죠? 그럼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도 많으시던데 오늘의 주제랑 딱 맞는 분이신 것 같네요. 팔로워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SNS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다 보면 일상적인 좀 상품 후기를 올린 것 같으면서도 좀 자세히 보면 광고성 게시물을 갖고 좀 표기가 모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왠지 광고성 게시물인 것 같은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헷갈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9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부터 이러한 SNS상의 광고 표기에 대해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왔어요. 그렇군요. 네, 개정안의 그 주요 내용들 중에서 좀 요즘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거기서 이제 추천 보증 광고를 어떻게 공개하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그동안 너무 궁금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료를 지급받고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품 사용 후기를 남기는 경우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본문의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본문 중간이나 마지막에 작성해서 광고 표기를 쉽게 찾기 어려우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댓글에다가 좀 작성을 해둔다거나 또 길게 작성을 해서 이제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알겠네요. 그 밖에도 이제 영어로 애드버타이즈먼트 또는 AD 또는 땡스 투 콜라보레이션 이런 좀 모호한 표기들이 있잖아요. 외국어로 표기해서 광고인지 협찬인지 좀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게시물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뒷광고로 논란이 되었던 채널 중에 유튜브가 있었죠. 네, 여러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었죠. 사실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품이나 브랜드가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경제적인 대가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반드시 시청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군요. 네, 광고인걸요. 예를 들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뭐 땡땡 솔직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간혹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영상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해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네.
예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쏙쏙 들어가네요. 그럼 지윤 씨가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제가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좋아요. 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이미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라면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땡! 땡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내볼게요. 이번엔 맞춰보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방송사에서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좀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할까요? 동영상 내에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표시를 해야겠죠? 딩동댕. 이번엔 정확하게 맞았어요.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서 유튜브 같은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다만 유튜브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접 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왔던 SNS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하는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네, SNS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소비 환경도 많이 변했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서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본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